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재단이 호소문을 내고 최근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남북한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 선교사들에 대한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인터넷 가상 공간을 목회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교회의 무료급식 사업이 대부분 중단됐지만 인천의 한 교회는 대체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건강한 교회를 찾아 소개하는 교회 순례. 오늘은 지역사회의 무료급식과 상담 사역을 펼치는 효성 영광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은 호소문을 내고 최근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남북한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칼 진영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쟁은 남과 북의 증오심과 적대심, 두려움만을 남겼고 한반도는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폭력으로는 평화도 통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값비싼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이 빌미가 돼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만이 민족을 살리고 이웃과 공생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군축과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신뢰 회복 또한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관점의 변화도 주문했습니다.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공동대표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강경민 목사는 남북 평화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중국과 일본, 북한, 한국 청년들이 모여서 역사와 미래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단 공동대표 나액진 목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이념이나 무기, 동맹이 아닌 생태와 평화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며 이런 차원에서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은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7천만 교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습니다. 상생 평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선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동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 선교사들에 대한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인터넷 가상 공간을 목회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선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상황별 코로나19 위기 대응 워크숍을 열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선교단체 간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선 앞으로 전염병의 주기적 유행, 이른바 엔데믹 현상이 찾아올 것이란 전망 속에서 선교단체들이 협력해 공동의 대응 방안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엔데믹 사태가 발생될 것을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지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근거 없는 염려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코비드19와 관련된 각종 뉴스를 다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선교 현장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 심지어는 카톡, 문자, 이메일 다 담고 그래서 크로스 체킹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점검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선교가 대두되고 있지만 선교의 본질은 선교사가 보여주는 성육신적 삶에 있다며 선교사들에 대한 계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SNS가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아직도 선교 현장에 필요하다는 이와 같은 인식이 우리 선교사님 모두에게 있어야 하고 참가자들은 또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돼 물질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돕는 멘토링 시스템과 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길 바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교회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제기돼 왔지만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코로나 사태로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은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선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 코로나 이후 목회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에는 5명의 침례교 중견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주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 속에서 인터넷 가상 공간을 목회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는 온라인 공간을 복음을 전하는 순기능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터넷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이 영적이지 않은 곳이라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10대들 여가 시간에 70%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해요. 또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코로나 시대 속 목회자의 영적 위기를 지적했고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삶으로의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지구촌 교회는 침례교 소속 선교사 746명에게 30만 원씩 총 2억 2,380만 원의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한 선교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감리교 목회자와 평신도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위험에 대비한 감독회장 감독선거대책위원회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위험을 이유로 선거운동부터 투표까지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투표 방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며 투표 비용을 비롯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대면 접촉을 피하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온라인 정책 토론회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대안적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료 급식소 운영이 대부분 중단됐지만 인천의 효성 영광교회는 대체 식품을 지급하며 급식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건강한 교회를 찾아 소개하는 교회 순례. 오늘은 지역사회에 무료 급식과 상담 사역을 펼치는 효성 영광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효성 영광교회 식당.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기 위한 음식을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효성 영광교회는 매주 3일 동안 진행하던 무료급식 사역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라면과 빵, 떡과 과일 등 대체 식품을 담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대체 음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날마다 그냥 잘하고 잘 드셨다 그러고 또 이 일에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한 일에 단 한 끼라고 하지만 코로나19로 공동 식사가 위험한 상황에서 교회가 급식 사역을 이어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사정을 모른 채 할 수 없어서입니다. 와서 11시 30분에 한 그릇을 드시고요.
우리가 한 1시쯤 마치는데 마치기 전에 또 한 끼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끼를 드시고 사시는 어르신들도 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할 만큼 힘든 이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교회가 이 사역을 계속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는 추후 문제 발생 시 방문자 확인을 위해 무료급식을 찾는 지역사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시간 분배와 거리 두기 등을 통해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변 관공서들의 무료급식 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이어가는 교회의 이러한 섬김은 어르신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또 독거노인 아니래도 노인네들이 핵가족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점심 한 끼라도 한 끼가 아니야 이게. 라면도 주고 그러니까 두 끼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는 노인네들이 또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움이 돼요. 효성 영광교회는 평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담 코칭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글로벌 상담 코칭 연구원을 설립해 전문 상담사들을 양육하는 한편 지역민들이 언제든 교회를 찾아와 분야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교회가 함께 도와서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상담 코칭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향력을 나누고 또 이 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교회가 모아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효성 영광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사역을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대한 과일존 예방과 지역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어제 서울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33회 정부 문화의 달 행사에서 스마트폰 과일존 예방운동과 세대 간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통해서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보문화 유공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스마트 쉼 문화운동본부 공동의장과 기독교 스마트 쉼 문화운동본부 이사장으로서 바른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과 함께 예방교육과 상담 치유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울산 기독교 장로회연합과 한국군선교회가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울산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가 한국군선교연합회 울산지회와 함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울산 장로 총연합회와 군선교 울산지회와 연합하여 6.25 구국기도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6.25 구국기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는 북한에 735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경험을 전하고 느헤미야처럼 북한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영락교회가 춘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에 주의 능력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렸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야. 이번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장향희 목사는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서성로교회가 최연숙 의원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성로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최연숙 집사의 국회 등원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눈을 씻어 밝아진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같이 겸손하고 항상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과 우리 국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로교회 김장교 목사는 최연숙 의원이 국민의 입술이 되어 하나의 미랄로 섬기는 귀한 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안중앙교회가 도시교회 부흥에 힘쓰고 있는 정상용 목사를 초청해 아파트 관계 전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정 목사는 전도 대상자와 체계적으로 관계를 쌓을 것과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